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와우넷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먼저 AS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준 파트너님, 4월 24일에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 바로 BHI고 일주일 만에 36%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BHI를 지속적으로 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원전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제 원전주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체코 원전 이슈가 좀 있었죠. 그 체코 원전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에 어느 정도 상단을 좀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BHI 같은 경우가 BHI뿐만 아니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또 뭐 보성 파워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종목들 한번 묶어서 보시겠다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BHI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소라든지 그쪽으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꾸준히 보시자 또 말씀을 드렸었죠. 자, BHI 같은 경우에 오늘 어제죠. 이제 체코 원전 이제 타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주가 확정이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한 번 더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주고 그때 한 번 더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눌리는 장세가 나올 겁니다. 그때 바닥에서 한 번 더 잡아보시면서 추후에 매출 한번 나올 때 또 한번 수익 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BHI AS 들어봤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 잠깐 요약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호실적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지만 현재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마존의 경우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회한 상황이고요. 특히 AWS죠. 클라우드 성장세가 17%에 그치면서 CNBC 기준 17.6%였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 중이고요. 애플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1,000억 원 규모의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지만 역시나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고 서비스 부문 매출이 예상을 하회한 점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그리고 아마존 실적이 오늘장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프리마켓 통해서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프리마켓 대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SG 글로벌이 15% 상승하면서 자동차 부품주 단에서 상승 탄력이 견조한 모습이고요. 이어서는 한전산업 같은 원전주 9%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원 시스템즈가 8%, GS건설, 두산 같은 종목들도 5% 이상의 상승 탄력 견조한 모습이고 건설주 안에서 GS건설, SO일 같은 정유주 섹터도 부각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엑시콘으로 10%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무벡스라든지 소록스 같은 종목들이 7% 넘게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5% 이상의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암학회에서 위암 치료제 네수파립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두 자릿수대 상승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원전주 안에서 BHI도 오늘장 강하고요. SG 같은 종목도 3% 이상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지난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호실적 속에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자 나스닥이 1.5% 올라섰는데요. 이런 그림을 보고 출발한 우리 증시 반도체 투톱이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범용 디램 값이 5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0.18%, SK하이닉스는 거의 0.8% 가까이 주가를 키워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1분기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지만 올해 시설 투자를 30% 감축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주가가 7%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줬고요.
이 밖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자동차 대표주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KB금융은 0.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장 하락 출발 예상되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장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은 SCG 글로벌로 18% 급등하고 있고요. BHI와 한전산업 같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렇게 원전주들의 강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G2파워도 포착되네요.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이렇게 프리마켓 분위기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속보 하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1% 상승으로 집계가 되면서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고요. 또 상승률의 경우 지난 3월과 비슷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장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반도체주 이야기입니다. 4월 메모리 반도체 월 평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PC용 D램 가격은 22% 올랐고요. 낸드 가격도 11% 올랐는데요. 주요 업체들이 관세 부과 전에 사전에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인호 파트너님, 반도체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저런 뉴스 소식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90일 유예 조치 기간 동안 그 전에 이제 기업들이 미리 싼 가격에 사놓으려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렇게 사놓으려고 선 주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기업들한테는 좋은 흐름이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좀 눌림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펀더멘탈 성격인 종목들이 눌림을 받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낙폭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신다면 오히려 홀딩하시는 전략 혹은 저점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5월 달 좀 월봉에서 양봉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면 기타 중소형 반도체주에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이런 메모리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HBM, 그다음에 CXL, 유리기판, 온 디바이스 AI 이 올해 추가 성장 모멘텀들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들보다는 앞으로 이 악재들은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에 한번 주목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중소형주에서는 LK캠 이렇게 두 종목 제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볼 종목은 삼성전자일까요? 네, 우리 삼성전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국민주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이런 모멘텀도 충분히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주고 5월 달 양봉 가능성을 점쳐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일간 차트를 보시면 상당 부분 이런 반도체 악재들, 이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런 악재들을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월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4월 달 쉬어가는 음선 한번 줬거든요. 그래서 5월 달 같은 경우는 양봉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주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 이제 AS 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에서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좀 중장기 안정형 포트 구성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점에서 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도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LK캠 지금 과매도권에 있는 종목들 주목하시자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상승 다음 눌림 구간에서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영업이익률 40%가 나온다고 제가 관심주라든지 추천주로 많이 잡아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과매도권에서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면서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제시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LK캠 주목해 주셨는데요. 사실 간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 건설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또 2번이나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트럼프가 꼭 삼성뿐만 아니라 기타 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이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전략을 세울 때 우리나라 기아차라든지 현대차가 미국 현지화 공략을 앞두고 있듯이 저는 삼성전자에서도 이 관세 협상에서 걸맞는 전략을 세울 거라 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게 트럼프가 압박에 대해서 제가 삼성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제가 100% 예측은 못하죠. 근데 다만 이런 측면 지금 반도체 업황 그리고 미국 AI 반도체 지금 인프라를 생각해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약간 전에는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면 점차 정책을 유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지금 40%대에서 30%로 급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앞으로 이런 유화적 정책을 취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 관세 협상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겠지만 좀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봐야겠죠. MSCI 5월 정기 변경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첫 리밸런싱인 만큼 편출 종목에 대해 수급 충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상준 파트너님,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에코프로머티라든지 이제 산호양식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편출되는 종목들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랑 이제 NC소프트를 조금 편출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삼양식품 뭐 이렇게 그리고 한화시스템 이 정도로 좀 압축돼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공매도 재개를 하고 나서 첫 리밸런싱인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공매도 재개를 하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변동성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좀 재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 재개를 하게 되면서 외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플레이가 가능한 영역인데 이제 보면은 대내적으로 보고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인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외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상호 관세가 여전히 아직 좀 타결 직전에 좀 와 있다 보니까 외인들이 들어오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고 대내적인 관점에서 봐도 지금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고 전국이 아직 어수선하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외인들이 들어오기는 오히려 어렵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공매도를 치기는 더 수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번에 이제 편출되게 되는 종목들에 좀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다까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려는 될 수 있겠다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어쨌든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한 번 더 출렁이고 또 갈 수는 있겠지만은 하반기에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캐즘에 대한 우려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종식이 되고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니죠. 거꾸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혜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2차 전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삼양식품하고 이제 하나시스템인데 특히 이제 하나시스템은 이제 필리조선소 그러니까 연결 실적 반영이 되고 또 방산 수출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이런 것까지 합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수급이 좀 잘 들어줄 수 있겠다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불닭볶음면 이제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가 있죠. 그래서 역대 지금 제일 높은 해외 매출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한 번 더 이 부분 짚고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입 종목 후보로 하나시스템 그리고 삼양식품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삼양식품 그러면 S&D 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뭐 소스 만드는 회사를 한번 더 제가 한번 짚어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삼양식품 이 회사를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한 4,900억 정도 돼요, 이번에. 그리고 또 작년 동기 대비 한 29% 오른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1,067억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벌써 33%나 증가한 수준이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겠다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7월이죠. 밀양 2공장이 이제 가동하게 되면은 지금 약 18억 개에서 25억 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산 능력 캐파가 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채널을 확장해서 계속 수출 성장세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단기간
일반적으로 뭐 삼양식품이 지금 뭐 100만 원을 오르락내리락 지금 그런 수준에 있는데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한 110만 원 정도까지도 한 번 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게 좀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생산 여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지 입맛,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닭볶음면이 정확하게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맛인데 해외에서는 많은 맛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수출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두고 있다. 차트를 한 번 더 보시면은 지금 100만 원을 올라락내리락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살짝 조정 구간이 온다 하더라도 90만 원대에서 한 번 더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100만 원대를 돌파해 주면서 110만 원대까지도 한 번 더 터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요. 향후에 계속 캐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건 왜인지, 그리고 보통은 MSCI 정기 변경 이후에 차익 실현성 매물이 되고 나오는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좀 보면은 이전에도 100만 원대를 한번 찍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한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저 하나 종목도 그랬습니다만은 100만 원대가 사실은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이제 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 황제주라고 이제 우리가 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100만 원대를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전 100만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조정 구간을 거치다가 추후에 또 2분기라든지 한 번 더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넘어줄 수 있겠다.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질문 주셨던 MSCI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리밸런싱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이렇게 좀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출렁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출렁였다가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100만 원대를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허들에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110만 원대를 트라이 줄 수 있겠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양식품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은 조선업 관련 소식입니다. 간밤에는요, 미국 의회가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 그러니까 쉽스 액트를 초당적으로 재발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예정대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찾았습니다. 각각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을 만나서 조선업 협력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자, 나연호 파트너님, 지금 조선주 이야기를 하면 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이슈일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모멘텀도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방산이나 조선 섹터 말씀드릴 때 꼭 단기 관점보다는 오래 여유 있게 보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미중 패권 전쟁에 따른 우리나라 반세와 수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죠.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선박들 미국에 입항할 경우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중국에 맡길 배들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맡기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측면에서 굉장한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K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요 지렛대로 내밀 수 있는 이런 주요 카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미국 해군 장관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반응들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블록딜 이슈로 해서 수급 문제로 인해서 좀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거는 우리 지난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유상증자도 이런 결국엔 수급 문제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가는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면이 일시적인 악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하나오션, HD 현대그룹 굉장한 좋은 호실적과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급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과 방산은 실적과 모멘텀이 지금 단기간 말고도 중장기적으로도 풍부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자 이렇게 정리 드리면서 저는 관심주는 항상 말씀드렸던 조선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그룹을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하나오션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이런 주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할인가가 한 81,6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 가격 언더인데 이것도 서서히 지금 과매도권에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어느 정도 이런 하락이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매도권에 서서히 진입한 만큼 이제 서서히 관심권에 오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를 하셨다면 좀 중장기 관점으로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현대그룹도 집중 있게 보시자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권에 지금 진입을 했어요. 바닥을 짚는 이런 숨고르기가 아직 나오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든지 숨고르기, 이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눌림을 기다리셔서 활용하시자 이런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엔터주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BTS 완전체 복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미분들은 굉장히 지금 두근거리면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하이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상중 파트너님, 하이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이브를 이제 보기 전에 제가 그걸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속보 이제 단독 뉴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을 좀 어느 정도 해제하겠다 이런 오늘 이제 새벽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CCTV에서도 한국 아이돌을 초청해서 대규모 순회 공연을 하겠다. 뭐 이래서 한 3만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규모로 한번 대규모로 진행을 하겠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물론 엔터도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 소개할 엔터도 보셔야 되겠지만 화장품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지노 보셔야 되고요. 호텔 이렇게 연계를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한령 이슈가 많이 풀리게 되면은 BTS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도 가고 중국에서도 분명히 그 이슈를 갖고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보셔야 되겠다. 항상 주식은 섹터를 연계해서 보시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한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BTS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BTS 멤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전역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좀 되겠죠. 그래서 1분기에 대한 실적 물론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만은 이제 모두 컴백을 하는 2분기부터는 상회를 할 것이다. 분위기가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엔터주도 보면은 군대를 전역을 한다든지 그런 모든 이제 완전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완전체로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은 실적이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BTS 완전체가 됐을 때 어떤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인그룹이라든지 일본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데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룹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2,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9월에도 있을 드림 콘서트 K-팝 가수들이 많이 좀 출연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이브 차트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하이브를 보게 되면은 지금 27만 원 정도 수준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좀 고점이죠. 상당히 좀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 차익 매물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26만 원 정도로 해서 지지 라인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26만 원 정도로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서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리포트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제목입니다. K뷰티 원조 기업 톱3 중 나홀로 1분기 호실적 기록하면서 목표가 1년 만에 20만 원으로 회복했고요. 상승률도 무려 60%. 1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를 18% 웃도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북미 매출은 전년 대비 79% 증가, 영업이익률은 무려 28% 달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이익이 국내 이익을 처음으로 앞설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대비 95% 증가한 4,292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피부도 실적도 건강하게 탄력받는 해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리포트 보시죠. 뭔가 할 일이 많아 보이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최근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천리안 5호 사업을 LIG 넥스원에 뺏기기도 했죠. 그래도 목표가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경상개발비로 이번 실적이 기대를 하회했지만 완제기 수출 매출은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뜰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수주 파이프라인이 두둑하기 때문인데요. 폴란드에 이어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이 FA50 수출의 새로운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KF21도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수출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투자로 실적도 내년엔 1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현상준 파트너님 100점 만점에 100점 아모레퍼시픽에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네, 중국 이제 어쨌든 흑자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화장품 중에서도 좀 대장주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엔터주 말씀드렸을 때 연계해서 보셔야 되는 섹터가 화장품, 뭐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같이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코스알엑스를 항상 좀 매출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코스알엑스를 제외를 하고도 6% 성장이라는 거는 이미 코스알엑스 자체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한 번 더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북미 성장을 더 이뤄낼 수 있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도 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장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파트너님 오늘장 공략주로 시멘스 가지고 오셨네요. 네, 시멘스 AI 로봇 전문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쿠팡 그리고 대한통운, 롯데 이런 물류센터에 실제적으로 로봇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저는 주목해야 될 이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SK텔레콤에서 그 지분을 6%대를 갖고 있어서 2대 주주에 있거든요. SK그룹에서 로봇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앞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종목들은 저는 사실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너무 단기간점보다는 단기, 중기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매도권에 지금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시장이 어려우면서 이런 가격적인 낙폭 메리트 과매도권에 따라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 27,500원, 손절가 21,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현상준 파트너님께서도 유일로보틱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SK랑 좀 연관이 되어 있죠? 네, 오늘도 이제 나연우 파트너와 같이 로봇줄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류일 로보틱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바대로 이제 SK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삼성전자하고도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같이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어서 후속으로 좀 볼 수 있겠다. 대기업과 연관된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영업이익은 이미 흑자를 좀 전환을 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효율적인 원가 시스템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사업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부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지지해주는 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이 자리는 저항 자리였다가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저항 지지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면은 좀 괜찮은 매수 자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만 원 정도로 보시면서 거래량 항상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공략주 짚어봤고요.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호실적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한 애플은 서비스 그리고 중국 매출 실망감의 약세, 아마존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함께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나연우 현상준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장 중심이 될 이슈와 함께 공략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